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낙성비가 최대 100mm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거란 전망이 나와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을 피한다는 효용성과 발암 가능성의 위험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 신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3%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성장세가 주춤했는데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불이 나면 꺼지기 어렵다는 점이 판매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유료 탑승객을 태우고 첫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도 우주 관광 상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간 우주기업 3사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됩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청상아리의 일종으로 보이는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최근 동해안 일대에서 상어 목격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민과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100mm의 소낙석 강수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하면서 전국에 소낙성 강수 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지겠다고 말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의 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부인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 전선상에서 강력한 비구름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게릴라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경북 포항시 구만항 북서쪽 3.7km 해상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문의 결과 이 상어는 청상아리의 일종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최근 동해안 일대에서 상어 목격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민과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지구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내년엔 더 더워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공원입니다. 4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분수대로 몰려들었습니다. Fatal. Los niños tienen que venir aquí a refrescarse porque no hay manera en casa. 영국 런던 남쪽 브라이턴 해변은 전례 없는 무더위를 피해 전국에서 달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지난달 영국 평균 기온은 1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t's been extraordinary. Pretty much the extent to which we saw sunshine and the prolonged high temperatures over 2-3 weeks. 지구가 예년보다 뜨거워진 것은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EU 산하 기후변화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높았습니다. 100년 넘게 16도대를 유지해오던 지구 평균 기온도 최근 17도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역시 이산화탄소가 지목됐습니다. They're going to keep rising until we stop emitting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So we're emitting more than we ever have been.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도 최근 시작됐는데 이는 기온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니뇨 특성상 내년엔 더 더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The main impacts of the El Nino normally come
in the subsequent year. So El Nino peaks and we would expect next year to be warmer still in response to that El Nino.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와 주기적인 엘니뇨 등의 영향은 지구 온도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홍수나 가뭄 등 혹독한 기상이변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올해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수년간 기승을 부려온 각종 기후위기도 예측하기 힘든 양상을 보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럽연합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카를로 부온템포 국장은 현지 시간 8일 CNN 인터뷰에서 세계가 전인미답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평균 기온은 지난 6일 기준 섭씨 17.23도까지 올라 이번 주 들어서만 세 번째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6월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극 대륙 주변의 해빙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이런 현상은 수개월 전부터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문과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그로시 사무총장의 면담은 국회 내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문바로 밖에선 오염수 방류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시 총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며 IAEA가 처음부터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연기와 다른 대안 검토 등을 함께하자고 IAEA에 제안했습니다. 해양 방류가 최선의 방법인지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저희가 던진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민주당은 그로시 총장에게서 전향적 답변을 듣지 못한 만큼 국내외 여론전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일본 항의 방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나토 정상회의 기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계획 철회를 일본에 요구하라고 압박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 대신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우리 인력을 상주하는 방안 등 후속 대응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방한 기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국회에서 제1야당 의원들을 만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민주당의 날선 비판에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굽히진 않았습니다. IAEA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의 과학자들이 2년 이상 연구를 수행한 결과라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조했습니다. Of a period of intense analysis, intense study and careful evaluation for more than 2 years. 한국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실제 방류가 이뤄진 이후 후속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IAEA 직원들을 후쿠시마 현지에 상주시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performing its function of reviewing and monitoring that this process is done. 핵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수용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일각의 지적과
방류 일정 연기 제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IAEA에 힘을 실으며 진정으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괴담으로 인한 공포 조성을 중단하라고 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무책임한 반일 선동이 아니라 일본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측정 핵종 종류를 추가하고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우리 인력이 상주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하는 건 후쿠시마가 아닌 북핵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안보 공세도 예고했는데 그로시 총장은 출국했지만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단맛은 나는데 칼로리는 낮은 제로 슈거 식품 감미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인기가 좋았는데요. 하지만 대표적인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이 가능한 물질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승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로슈거. 최근 다양한 제로슈거 식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때 제로슈거 음료는 일반 당이 들어간 음료에 비해 맛이 없다는 인식이 강해 인기가 없었지만 맛도 개선되고 최근 건강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커지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하루 총열량의 7.5%로 WHO 권고 기준보다 낮았고 2019년 대비 6% 감소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설탕 없이 단맛을 내는 것일까요? 이제 인공 감미료는 설탕을 대체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22가지가 허용돼 있고요. 단맛은 설탕의 600배부터 또 설탕보다 오히려 단맛이 적은 당과 관련된 질환을 가진 분들은 설탕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맛은 또 즐기고 싶고 그래서 요즘 감미료가 각광받고 있고 환호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포의 그 생리작용이 불가능해지고 특히 뇌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당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증상입니다.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맛입니다. 사카린이나 아스파탐을 먹으면 그게 대부분이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배설이 됩니다. 영양학적 가치가 낮다는 면에서 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대체 감미료 중의 하나인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비군인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은 알로에 추출물, 김치, 피클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제로슈거 음료와 막걸리에 아스파탐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다량 섭취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일 섭취 허용량 이내에서 섭취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체 감미료가 필요한 소비자들은 적절한 수준에서 즐기면 됩니다. 겁을 먹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 사실 이 비군에 있는 것들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가 늘 먹는 거거든요. 또 햇볕에 안 나갈 겁니까? 햇볕은 1분인데. 식약처 또한 60kg의 성인의 경우 하루 막걸리 33병, 제로슈거 콜라는 50캔 이상을 마셔야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넘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다 마시기에는 불가능한 양입니다. 식품업계에서는 발빠르게 감미료를 없앤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이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 소비자들은 뭐 크게 동요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식품 기업들은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아스파탐을 뭐 다른 대체로 대체하겠다. 술 자체가 1군 발암 물질입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자기 위로가 아닌 맛있는데 0칼로리인 제로슈거 제품들.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몸에 좋을 리는 없겠죠. 다이어트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국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처음으로 유료 탑승객을 태우고 우주관광에 나서 상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주관광을 한동안 중단했던 블루 오리진도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고 달 관광 상품을 내놓은 스페이스X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서 우주관광 3파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안전벨트를 양손으로 꽉 잡은 탑승객. 조종사까지 모두 6명을 태운 우주선은 항공기에 실려 날다 분리돼 엔진을 점화하고 고도 85km를 넘는 우주로 날았습니다. 72분의 비행 가운데 4분간 무중력 상태가 됐을 땐 승객들이 벨트를 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첫 우주 관광입니다. So as soon as we get to the apogee, look outside, see the Earth tilt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black of the sky and the colors of the Earth beneath us was amazing. 버진 갤럭틱은 앞으로 지난 10여 년간 판매된 우주 관광 티켓 구매자들을 순차로 우주로 데려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건 모두 800여 장, 한 장에 3억 원에서 6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에 앞서 우주 관광을 시작한 블루 오리진의 우주 관광 티켓 가격은 16억 이상입니다. 이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여 명을 고도 100km 우주로 데려갔습니다. 지난해 9월 로켓이 무인 비행 도중 추락하면서 우주 관광은 한동안 중단됐는데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구를 떠나 달을 한 바퀴 도는 우주 관광 상품을 내놨는데 내년 출발 예정입니다. 티켓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인 부호가 티켓을 샀고 탑승 크루에는 한국인이 포함됐습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관광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판매된 승용차 5대 가운데 1대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율이 40%가 넘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친환경 대세로 주목받던 전기차는 올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양희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지점. 친환경 차량에 손님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차에 관심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신데 거의 과반수 정도는 하이브리드에 일단 관심을 보이시고요. 실제 올해 상반기 승용차의 신차 등록 대수를 보면 5명 가운데 1명 가까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습니다. 휘발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2.9% 껑충 뛰며 연료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친환경 대세로 주목받는 전기차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어째서인지 주춤했습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보다 연료비가 저렴하지만 충전소 같은 기반 시설이 아직 덜 갖춰졌습니다. 게다가 한번 불이 나면 꺼지기 어려운 특징도 있습니다. 편의성과 안전을 따졌을 때 같은 친환경 차량이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로 가기에는 여전히 충전에 대한 두려움과 주행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남아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 바로 고효율의 휘발유 하이브리드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에만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을 감안하더라도 동급 모델과 비교하면 수백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주행 중 동력 상실 문제 등 성능이 불안전한 점도 전기차를 꺼리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친 펫테크 시장에 통신 3사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반려견 식사량을 자동 조절하고 엑스레이를 판독하기도 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반려견이 다가가자 자동 급식기에서 사료가 나옵니다. 목에 달린 장비로 활동량을 확인한 AI가 적절한 급식량을 제공합니다. 위치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통신 상품과 같이 연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하셨는데
이왕 가입하는 휴대폰에 우리 아이들을 함께 그 건강도 케어해 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한 통신사는 지난해 7월 반려견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반려견 성향을 분석해 어울리는 전문 훈련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28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 고객 만족도가 거의 한 9.5점 이상을 상회를 해요.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한 추천 의향도 9.5점이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수의사 영상 진단을 돕는 상품을 내놓은 통신사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올리면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를 판독합니다. 전국 200곳 넘는 동물병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원격 판독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30초라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진료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통신산업이 포화 상태인 만큼 통신사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알뜰폰이 등장하면서 고객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또 젊은 세대들의 인구 규모가 작아지고, 그래서 저성장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첫 방중 일정을 마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세계는 충분히 크다며 G2의 경제적 공존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양국의 공동 대응 과제를 제시하면서 후속 방중을 예고한 존 케리 백악관 특사에 바통을 넘겼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3박 4일 동안의 첫 방중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리창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중국의 새로운 경제 라인과 두루 만났습니다. 지난 1일 임명된 판공성 서기를 인민은행 수장으로 부르며 중앙은행 세대 교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방중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선 디커플링 반대 소신을 재차 밝히고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at a decoupling of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We believe that the world is big enough for both of our countries to thrive. 그러면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디리스킹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희귀광물 수출 통제와 같은 반격 채비를 늦출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철폐나 중국의 기업 보조금 문제 등 강론에서도 팽팽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과 관리의 책임을 숙제로 남긴 이유입니다. 希望美方采取理性务实态度，同中方相向而行，共同努力，坚持两国元首巴厘岛会晤达成的共识。 옐런은 G2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운을 띄우면서 다음을 기억했습니다. 이번 달 후속 방중을 예고한 존 케리 백악관 기후변화 특사에 바통을 넘긴 걸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 발사체 소식들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다누리가 하늘 높이 쏘아 올려졌던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도시에서는 이 지역의 특징부터 발사 시설 규모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